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0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있다 라는 의미의 락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다 하는 시옷 받침 이런 있다죠. 즉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하다 그런 뜻의 있다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있다 라는 말은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좁히다,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락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교류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연락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연락장교라고 하면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얘기합니다. 통상 연락장교가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포병 같은 경우 포를 어느 좌표로 쏴야 될지를 척후병이 알려줘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공군의 경우에도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어디에 낙하를 시켜야 되는지 또는 보급품을 떨어뜨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척후대가 미리 알려줘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책임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기가 흐르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맥락이라고 하면 역시 한의학에서 피가 흐르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피가 흐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의학을 떠나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문해력 강좌죠. 이 강좌의 기본 그 목표가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도 맥락에서 볼 때, 그 글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단어 자체의 뜻은 동쪽으로 가라는 건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북쪽으로 가라는 말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해 없이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해력 강좌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선이라든지 이런 회로가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계속 끊어짐으로써 연결 상태가 불량한 것을 얘기합니다. 농락이라고 할 때 이 농은 세장이란 뜻이고요. 이 락은 있는 것이니까 이거를 곱비라는 말로 대행해서 쓰는 거죠. 해서 세장에 가둬놓은 새 또는 재갈을 불린 곱비를 잡아당기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멋대로 희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락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가까운 인근
섬 또는 강 양쪽을 셔틀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순이하면서 사람이나 물자를 태우거나 실어 나르는 배를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연락선은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하다라는 의미의 락자의 반대 그 말로는 끊어지다라는 의미의 절자와 단자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마자가 되겠는데요. 삼이라는 의미의 마자가 되겠습니다. 삼은 사실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거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대마와 아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 두 가지, 물론 이제 황마, 천마 이런 것들은 이제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대마와 아마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이게 삐쳐 올리는 거죠.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3이라는 의미의 마자가 되겠습니다. 마는 대마, 아마, 황마, 천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대마라고 하면 3배의 원료가 되는 풀을 얘기하죠. 키가 무지하게 큽니다. 아마라고 하면 린넨을 만드는 천, 우리가 모시라고도 하고요. 그 붕대를 만드는 압박붕대 말고 일반 붕대 또는 그 탈지면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감싸는 거즈 이런 것들이 주로 린넨으로 만들어지죠. 천마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중풍 등 신경계통의 처방약으로 쓰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신체에서 신경 전달이 안 됨으로써 대뇌에서 운동을 지시해도 운동에 응하지 않는 상태를 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단어도 똑같이 씁니다. 영어로 볼 때 교통 체증이 심해서 오고 가도 못하는 상태를 교통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쾌도난마라고 하는 것은 쾌가 잘 드는 도가 칼이죠. 나는 아주 엉클어진 어지럽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마섬유로 된 엉클어진 것을 칼로 싹둑 자르다 라는 뜻으로 난맥상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파두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요리로 두부를 주 재료로 해서 깍둑썰기를 해가지고 그 일종의 장 소스를 이제 만들어서 그 대접하는 요리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친 재질의 가마니를 얘기하겠습니다. 대마초라고 하면 바로 이 대마죠. 이 대마의 잎으로 만든 담배를 얘기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마약류로 취급돼서 그 피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는 향정신성 물질 중에는 좀 약한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그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이나 그 여행을 갔다가 대마를 잘못 구입을 해서 현지에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구입을 해서 국내로 반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유 없이 무조건 처벌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마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까리라고 그 보통 알려져 있는 식물을 얘기하는데요. 마라는 것이 이제 식물성 천연 섬유라는 측면에서 동물성 그 천연 섬유인 모라는 것을 상대적인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가 천연 섬유라는 측면에서 이제 륜이라고 하는 합성 섬유와 역시 대척점에 있는 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넓다라는 의미의 박자가 되겠습니다. 넓다라는 의미의 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다라는 의미의 박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넓다라는 의미의 이 박자가 되겠습니다. 박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박사, 학위가 있는데요.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세 가지 학위가 있죠. 물론 이제 초급 그 학사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사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위 등급, 최고급 등급에 해당하는 학위를 박사 학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이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말로 변하면서 그 분야에서 아주 능숙한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박사라는 말로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및 점성가였었던 박사 팀이 이제 그 방문을 했죠. 아기 예수를 보러 그분들을 얘기합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고 넓은 그 범위의 재료, 특히 역사적인 부분의 재료를 그 사물들을 모아놓은 것 해서 이제 전시를 하거나 또는 연구를 하는 곳을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그 특정 분야에 대한 박물관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김치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특정 분야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제너럴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하고 아주 그 넓은 범위의 물질 또는 물건 또는 기타 전시 가능한 것들을 모아서 전시하거나 연구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박애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 또는 종교, 기타 등등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형편에 불구하고 전 인류를 공히 자비로 대하자라는 철학 사조를 얘기합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일종의 투기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점을 이제 빗대서 어떤 일을 요행이 따를 경우에 성공하는 형태의 일을 도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이 박물관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것들을 이제 전시하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데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서 박람회는 박물관과 똑같이 아주 다양한 물건들을 진열하고 보여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박물관과 박람회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박물관은 통상 퍼머넌트한 조직이고 박람회는 이제 일시적인 측면이 있고요. 박물관은 이제 그 관련된 자료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에 아주 다양하게 전시하는 데 반해서 박람회는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든지 군사 분야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아주 다양한 기술이나 제품들을 소개하는 건데, 박물관은 주로 교육적 측면으로 전시를 하는 데 반해서 박람회는 주로 상업적 목표를 가지고 전시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박학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아주 넓고 지식의 깊이가 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박식하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그리고 실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이 이제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 단어로는 좁다라는 의미의 협자를 꼽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하고 상대되는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자가 한글 단어를 폭넓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